안녕하세요. 권중강TV의 권중강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토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초여름 날씨예요. 초여름 날씨. 봄은 점점 깊이 가는데 우리들 인간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활짝 피지 못하고 답답하고 우울할까요? 오늘은요, 이 선거 끝난 이후에 사설을 아주 저의 마음에 들게끔 사설을 잘 쓴 게 있어서 거기 사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계일보 11일 날짜 쓴 사설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야, 거대한 야당이라는 얘기예요. 야권 다 합하면 190석이 넘죠. 지금 민주당만 175석이에요. 175석. 아주 잘못했으면 200석이 될 뻔했어요. 야권에서요. 200석 되면 개헌도 오잖아요. 개헌. 그래서 거대한 야당이다. 공룡 야당이다. 또다시 타협 없이 입법 독주된 대선에서 심판받을 것. 21대 국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입법을 그냥 막 밀어붙이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22세에서도 21대 같이 또 무조건 그냥 입법 독주를 밀어붙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 대선에서 심판을 또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대선 때 보세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당시도 민주당이 일당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무슨 국민의힘에서 무슨 정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전부 다 벙어리 국회의원들만 있었잖아요. 몇 사람만 그냥 말만 하고 그랬는데 선거 치렀는데 0.73% 차이로 약 24만 몇천 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참 이걸 보면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힘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또 중도파에 있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 표도 모아졌고 심지어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양식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0.73%로 당선됐잖아요. 당선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열심히 잘 하려고 애쓰긴 하죠. 근데 21대에서는 일당인 원내 일당인 민주당이 그죠 입법 독주, 입법 폭력 막 썼잖아요. 방탄 할 것 없이 그냥 패스트트랙 마음대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설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4석까지 합쳐 175석을 갖게 됐다. 21대에 이어 2연속 입법 권력을 쥔 것이다. 진보계열 정당이 총선에서 연거푸 과반 다수당이 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범야권인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진보당의 14석까지 더하면 189석이나 된다. 야권으로서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와 탄핵, 개헌까지 가능한 200석을 넘지 못한 게 못내 아쉬울 법도 하다. 매섭게 정권 심판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남겨두겠다는 민심의 절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참 이 개표록을 나보면요, 참
하늘이 도운 거지. 참 정말 개개인이 찍는 투표인데 어떻게 이렇게 용케 피해갈 수 있는 개헌 저지선을 갈 수 있게끔 했는지 참 정말 놀랄 일입니다. 180석이 넘는 공룡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막강하다.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고 여당의 입법 저지에 패스트트랙으로 맞설 수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법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목도한 장면이 22대에서도 재현되지 않을까 벌써 걱정하는 이유다. 야권은 이미 여권이 반대하는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재계에서는 야권이 대기업 특혜 프레임과 친노조 행태를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차기 대권 구도와 맞물려 12석을 확보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선명성 경쟁까지 벌어지면 더욱 강경 일변도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여기다가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다는 인사가 의회의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다. 거야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협치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번에 스스로 잘해서 대승했다고 보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비명 행사 등 사천 논란 속에서 얻은 압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안겨준 반사 이익일 뿐이다. 정권 심판 바람이 오죽 거셌으면 부동산 편법 대출 논란에 양문석 후보와 숱한 막말 논란을 빚은 김준혁 후보까지 당선됐을까. 김준혁 2대 성상납 2대 문제야. 학생 문제, 여자 문제. 그걸 그냥 막말을 해 저 2대생들이 대목을 했었잖아요. 당선됐어요, 그래도요. 근데 표차보다 무효표가 더 많았어요. 민심은 무섭다.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국정 발목을 잡고 입법 독주나 일삼는다면 거센 민심의 역풍을 부를 것이다.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이 대표 다짐이 말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거대 정당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과 수권정당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지난 대선 때처럼 준엄한 심판이 이뤄질 것을 명백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한테 너무 21대 같이 입법 독주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타협 좀 해가면서 해라 그런 얘기죠.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이건 민주당한테 참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그 방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니 방탄하려고 국회의원 빼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모범이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을 표를 받고 나 열심히 잘 일하겠습니다 하고 국회의원 출마한 거 아닙니까? 나 찍어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나 발목 잡고 정쟁만 일삼고 나 그냥 부정원 데 가서 그냥 뇌물 받고 뭐 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그거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좀 22대는 국민들이 참 변신한 국회다. 전 국회가 많이 발전했다.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들이 있다.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잘잘구런한 그냥
흔들기 위한 이런 거 하지 이제 말아요. 몰라서 그럽니까? 무식해서 그럽니까? 아주 국민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번 22대 국회는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타협하고 협상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설에 나온 것처럼 다음 선거 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가차없이 또 칩니다. 그게 민심이라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좀 다시 돌아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 공천에 문제가 있었고 무조건 장날에 가서 소 팔듯이 그냥 등만 두들겨 때리고서는 당신은 나가, 당신은 포기해, 당신은 물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무슨 점때든가 운동권 좌파 이런 사람 끌어들여 가지고 이 보수 우리나라를 지켜온 보수들의 표를 받겠습니까? 이거는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에 국민의힘 당선된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를 제1순위로 삼으세요. 제1순위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기고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좀 저격수를 좀 가르쳐야 돼요. 양성해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벙어리 국회의원들은요, 좀 있으나마 하는 사람들 아주 빼놔 버리세요. 그냥 벙어리 국회의원들 그저 몸보신이라 하려는 사람들 말이죠. 제가 21대 국회에는 참 그걸 보면서 아유 저런 사람을 뽑아놓는 국민들은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한 적 많으시죠? 그러실 겁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치인들보다 더 앞서가서 있어요. 이 판단력이 더 앞서 있다니까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설에 나온 얘기보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이 대표 다짐이 말에 그치지 않고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대 정당 위상에 걸맞는 책임감과 수권 정당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지난 대선 때처럼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말 오늘 토요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도 보람있게 잘 보내시고 묵은 때 다 닦아버리시고 복잡하고 힘든 그런 마음속에 쌓인 거 다 지워버리시고 이제 앞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